소화다. 소화다. 미안해. 소화편입니다. 소화. 빠르게 봅시다. 소화는 이론, 약재, 그리고 설비로 나누는데 설비는 이제 우리 시험의 방향이 자격증 시험류에 가까워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대신에 설치 기준은 다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쉬우면서 쉬운데 어려울 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약간 나올 수 있는 거지.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소화 원리 간단하게 봅시다. 소화 원리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거, 가연물을 제거하는 제거, 그다음 질식, 산소를 제거하는 냉각, 점화원은 점화 에너지를 온도를 낮추는 이런 개념을 딱 보면 되지. 그렇지? 연소 범위 밖으로라고 하는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세 가지 요소, 격리, 소멸, 희석. 잘 이해해줘라. 학교에는 이렇게 돼 있어. 초등학교 교재는. 그래서 희석일 때 희석이라는 용어에서 두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지. 가연물에 대한 연소 가스가 나오는 것들은 줄이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질식에 대한 희석과 농도를 묽게 하는 부분을 조심해서 읽어주면 좋지. 그다음 질식이다. 질식은 산소 농도 15% 이하로 낮추는 거 핵심이다, 그지? 요런 유들이 있어. 그 중에서 이해 한번 보자는 거지. 얘네들은 뭡니까? 하면 수용성 용제에 물을 타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되는 것들을 억제하는 거다. 그럼 위에 쪽하고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닮았어. 그치? 닮았었는데 요 부분을 질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산소 농도를 줄이는 건데 가연물 농도를 줄이는 것들은 제거에 더 가깝지. 이건 조금 더 아쉽긴 하네, 그치?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그 외에는 유화 조심해야 된다. 에멀전 상태, 그치? 그 다음에 관련 개념은 MOC, LOI 그리고 불활성화 앞에서 했다, 그치? 그 다음 냉각, 발화점, 인하점으로 낮춘다. 이건 간부 때 나왔던 원래 인하점 이하로 낮추는 것들이 가장 완벽해. 그래서 단순한 질문 아닌데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게 맞아? 인하점. 근데 실제로 물질이 그냥 인하되는 것보다는 발화되는 것들이 위험성이 높은 놈도 있거든. 발화 이하로 낮춰놓으면 위험하지 않다라는 놈들도 있긴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되겠어. 그 다음에 화염방지기, 인화방지망, 인화방지장치, 화염방지장치 같은 말이다. 약자리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물 주로 많이 쓰고 비열이 1인 물을 많이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쭉 다 보고 부촉매 앞쪽에서 연소편에 배웠지, 그렇지? 이거는들은 그 연쇄 반응이 생기는 과정이고, 그리고 뭐 소화시키는 과정이고, 이건 익혀놨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지? 그리고 부촉매들 강화액에 대한 부분들, 그렇지? 다들 이온 상태로 되어 있는 거, 그렇지?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 암모늄 이온. 그다음 희석이라는 거, 여기서 본 희석은, 그렇지? 연소 한계 이하로 낮추는 거. 물을 방사해서 농도를 묽게 하는 거. 그렇지? 잘 이해해서 봐줘라. 그 다음에 유화는 무상방사. 그렇지? 마찬가지로 중질유의 표면에 유화층이 생기는 거. 이 유화는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거지. 일시적인 거. 그래서 이런 말로도 쓰긴 쓴데 수중유적형 그리고 유중수적형. 근데 우리가 불 끌 때는 수중유적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쓴다는데 어려워. 그 다음에 이것들 어떠한 저약제들이 있는지. 피복, 공기보다 무거운 이렇게 들어가고 불연성가스 많이 쓴다. 이산화탄소 많이 쓰면 되겠지. 그 표면화제 또는 신부화제 적합해. 피복 효과는. 요것들은 시험에 나왔을 때 주의해줘. 선생님, 이산화탄소가 표면화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그 소화력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걸 좀 더 반영하면 돼. 그치? 그래서 똑같이 이산화탄소는 뭐 A급에 뭐 없잖아, 적응성이. 그런데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치? 어떤 식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거지. 탈수탄화 방지 묶어서 3종이다, 그지? 3종일 때 이렇게. 그래서 탄소로 나눠진다. 물, 그치? 그리고 오르소인산이고 H3PO4 원래 NH4H2PO4인데 이렇게 메타인산 유리질에 대한 피막이다, 그죠? 유리질이다. 약간 글래시스합니다, 실제로, 그치? 그래서 메타인산이다. 제자가 방지 비누하다. 일종 분말이지. 일종 분말은 식용유가 알칼리 작용으로 인해서 가수물하고 딱딱해지기도 하고 그냥 끈적한 비누 가품이 덮기도 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소화약제편 형식승인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그리고 요 공통성질은 별표 하나 쳐서 준비해줘.
독성, 부식성 없어야 되고 열과 접촉했었을 때 독성, 부식성 가스가 발생되면 안 돼. 좀 밑에 건 좀 어렵지. 침전물 없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종류, 포, 강화액, 분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의가. 특이한 것들은 포는 바닷물에서 더 잘 되고 바닷물을 테스트한다라는 거. 됐지? 그 다음에 분말 몇 중량 퍼센트가 돼 있습니까? 하는 거지. 3종만 75%. 딱 생각하고 가자. 3종만 75%. 그렇지? 이렇게. 됐고 할로겐 이런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지? 예를 들면 99%, 99.6 이렇게 해서 1301은 약재량에 대한 부분이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다음 불활성 기체 조심해야 될 것들은 영족 원소는 맞는데 질소가 들어가 있는 거 조금 더 조심하고 할론 침륜제 잔 정의도 이렇게 나와 있다. 이산화탄소는 99.5로 돼 있지. 99.5 이상이 필요하니까 부치제 쓰는 것을 조심했었는데 지금 부치제를 넣어. 부치제. 지금 넣는 방식은 방사될 때 쓰지 미리 섞어 놓는 방식은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연료류 있지. LNG나 LPG는 그는 연료상의 량으로 섞어 가지고 나와. 차이는 좀 있다, 그렇지? 묶어주세요. 일종 이상 부분들 이렇게 딱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사요소 중에 한 가지 이상 없애면 불 꺼지는 거지. 소독한 물안경 기억하자. 소화력력, 독성 없게, 환경 영양성, 물성, 안정성, 경제성. 불 잘 끄는 게 좋은데 너무 비싸. 못 쓰는 거지. 요것들은 대략적으로 익혀서 기본 실력 높아져 있는지 확인하는 거. 넘어갔어. 물소화약제 특징. 요렇게 묶어주는 게 좋다, 그지? 다 봐줘. 비열 1, 80, 539, 융해와 기와 비중 1 비교된다, 그지? 비중에 대해서 액체 비중은 물을 비교한다라는 거. 비중량 참고하고 갑시다. 4도대의 최대 밀도 1600배, 1700배 정도에 대한 체력 팽창, 비압축성, 가압 용이하다, 방사 용이하다. 72다인인데 온도에 반비례해야 한다. 온도 올라가면 표면장이 줄어들어. 점도는 1, 우리는 센티포아즈라고 읽어. CP를. 센티포아즈라고 해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온도에 반비례해. 그 다음에 융해점. 녹는 것은 압력에 반비례해. 요건 조금 주의. 그치? 그 다음에 압력에 비례한다.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 비등점은 어떻게 낮아지는 거지. 융해점은 높아지는 거야. 그치? 선생님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원래는요.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그치? 근데 압력이 낮아진단 말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됐어? 따져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 여기서 내려갔잖아. 그렇지? 여기서 압력이 낮아지면 융점은 녹는 점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는 지금 끓는 점은 내려가는 거지. 기화. 이거 이해했지? 그 다음에 화학적 성상일 때 무조건 기억은 수소결합 때문이야. 분자가는 수소결합. 그렇지? 분자는 공유결합.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요 모든 성질은 수소결합 때문이다라는 것들이 일반론이야. 그렇지? 결합력이 어떻다 등등등. 지금 나와 있는 물은 중성이다. 이렇게 보고. 냉방암비경질. 냉방암비경질. 알고 있지? 소독한 물안경 정리해주지. 다 잘 아니까 뭐. 그리고 단점 정리하자. 동파우력. 그치? 그 다음에 마찰 손실이 큰 편이야. 수선에 피해 생길 수 있고 압력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신부화제 안 돼. 침투제 쓸게요. 돼? 유류화제 안 돼. 지금 에멀전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모든 B급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치? 전기화제 안 돼. 요거는 좀 입자를 좀 작게 해서 뿌리면 되잖아요. 좀 돼. 그 다음에 금속화재. 금속화재는 그냥 안 돼. 선생님 요거 좀 작게 뿌리면 작게 때려도 폭발해. K급. 마찬가지로 에머전 하면 될 수 있지. 그렇게 딱 정리하면 돼. 요거 묶어서 한번 가죠. 별표 둘.
소화수의 단점으로 해결 방안은 뭐냐 이렇게. 라고 오늘 참고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첨가제. 첨가제는 제한 요소를 해결하는 거다 생각하면 되지. 동결을 위해서 부동액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0도까지. 증점제. 그지? 증점제 뭡니까? 산불. 그때 침투제. 그죠? 뭡니까? 요거 지금 신부화제 때 원면 하자라 부르는 표면장애 낮춰가지고 계면활성 1% 넣으면 되는데 유화제, 중질류 아니면 동식물류. 그지? 그 다음에 강화액, 동결 방지. 그리고 부촉매 효과도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감점제가 있다. 점성을 낮추는 요거지. 점성을 낮춘다. 그치? 산알칼리 재는 게 있구나. 주수 방법. 봉적무 되겠지? ABC다. 무상. 그리고 냉각이 최대가 같은 질량일 때 최대. 같은 양일 때 질식 유화까지 되는. 그지? 환경 영향 우려해서 배수구 이런 걸 잘 설치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지? 갔어. 포소약제. 포소약제는 뭐다 정의했고 팽창비. 팽창비는 포 나누기 포수. 포 나누기 포수다. 포 나누기 포수. 포수는 원액과 물이 있다. 그지? 원물. 원액과 물. 몇 프로냐? 여기 나와있지. 원액은 3%, 6%, 저발포. 1.5는 고발포. 그치? 6배는 일반포. 수성막은 수오. 수오. 80배는 1종, 250배 2종, 500배 3종. 합성계면 활성제포 만 되겠지. 그리고 하는 시간이 있어. 하는 시간 예상 문제다. 하는 시간. 다시 포에서 포수로 돌아오는 때 걸리는 시간이지. 합성계면 활성제포 3분. 합성계면 활성제포는 3분. 기타는 1분. 됐지? 그러면 팽창비, 발포 배율과 팽창비는 발포 배율 같은 말이거든. 하는 시간에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도 되지. 정리 딱 하면 유동성과 발포 배율은 같은 말이다. 이거 이해하자. 유동성과 발포 배율. 환원 시간과 내열성은 같은 말. 내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묶으면 돼. 유발은 크고 내환은 작다. 아니 유발이 무조건 커지면 그게 아니라 반대다고 반대. 이제 반비례한다고. 발포별이 크면 하는 시간이 짧아지잖아. 그러니까 발포별이 작아지면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유발이 무조건 크다는 말이 아니잖아. 되겠지? 이때 저발포 고발포 갖고 오면 혼란됐다. 그 다음에 구비조건. 내열성 있어야 돼. 내유성 있어야 돼. 그치? 유동성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점착성 있으면 좋지. 발포 배율 어떻다. 그치? 일정한 발포 배율.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지. 내유성이 가장 최근 문제지. 표면화 주입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치? 요것들은 시험에 내기가 버거웠댔어.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고 가면 된다. 표면적인 거잖아. 단백포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라면 얘네들은 내열성은 높은데 그치? 유동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거. 합성계면활성제포의 특징은 뭡니까? 얘네들은 뭐 고발포 저발포가 둘 다 된다라는 거. 되겠지? 보라단백포 수성막포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내열성은 낮고 이거는 단백포 해결이니까 높지. 유동성 어떻게 되느냐 등등등. 그렇게 보면 되겠어. 최전도 이런 것들은 고정값이니까 암기해주면 좋지. 나머지는 이론처럼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 단백포 특징들 방금 설명했던 거 그만큼만 가자. 원래는 전통적 시험 문제상은 무조건 수성막포가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옆불떼기로 잘 나오는 거거든. 수성막포는 기본으로 보고 나머지 특징들을 보자는 거지. 합성계면활성제포는 어떤 특징이 있더라. 뭐다. 이렇게. 그렇지? 단백포는 어떤 성질이 있더라. 근데 어떻다. 불화단백포는 개선을 둘 다 했구나. 그렇지? 그 다음에 알코올포 라이징 스타지. 그렇지? 뭡니까? 약간 수용성 액체들. 해결하는 방법들 정리해 주세요. 넘어가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특징들 기본이지. 무생물치 몸이 비전도성이야. 전기화제 써도 된다는 뜻이지. 그렇지? 요거 정도 외우고 있으면 넌 기초적으로 좀 공부했구나 이렇게. 그렇지? 증발 잡념도 물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는 거. 그래도 엄청 큰 편이지. 그렇지? 나머지 가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요거 한번 보자. 그렇지? A급에 쓸 수 있어 없어? 약제는 못 써.
하지만 고농도 장시간에 설비를 갖출 때는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체 증기압이 높아서 별도의 가번이 필요 없다. 것들 정리 다 했지. 그리고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단점이 좀 많은 편이지. 저온, 동상 우려, 소음 발생의 압력차가 커서. 그렇지? 그리고 드라이에서 생겨. 그 다음에 사람 죽을 수 있어. 얘를 보호 효과라고 보통 부르는데 보호. 근데 우리 시험에는 끝까지 나오진 않아. 그 다음에 나머지 GWP가 기존 물질이기 때문에 높은 편이고 팽창이 있지. 되겠지? 그 다음에 농도는 원래 의공식을 가장 기초적으로 보고 21, 21 이렇게 그지? 그런데 원래는 실 전체다. 전체에서 CO2만 물으면 CO2 농도가 나오는 셈이거든. 이렇게 이해해서 34% 이하는 만들면 안 된다. 절대 불 안 꺼져. 왜요? CO 34% 자체가 완전 밀폐를 가정하거든. 완전 밀폐. 근데 일반적인 실이 밀폐가 있어? 없지. 왜? 개방이잖아. 약간 틈새. 창문 닫아도 공기 안 통하면 사람 죽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개방되는데 여기서 34가 나왔단 말은 최소 이건 더 커져야 되는 거지. 이해하겠지? 그래서 자유유치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우린 공부할 땐 끝까지 배우면 안 되지. 요거 그치? 오류위험물들한테 삼류위험물한테 사람 있어. 그치? 전시장 관람장에 사람들이 많아. 요거를 두고 갈 수는 없어서 외우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치? 하부는 별로 안 와도 되고 541은 뭐 있고 43%는 다 똑같고 해서 요만큼을 딱 찍어서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그치? 그래서 요것들은 간부면 의무고 우리가 이제 9급 공채인데 여기까지일까 하는데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 예상 문제니까 막판 뒤집기상으로 해서 한번 보고 가라. 넘어갔어. 소화성능들 괜찮은데 독성 부분에서 신규 용어는 아니지만 익혀본 노아엘보다 낫는 게 좋습니다. ALC 노아엘 로아엘 있어. 노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얘네들은 값이 클수록 독성이 낮는 거다. 주의해줘. 주의. 그래서 1301이 수치가 80몇수로 커. 2402가 좀 독성이 높지. 아니 104가 높단 말이지. 얘네들은 뭐 10몇 이렇게 돼 있어. 나머지는 악영향이 없는 최대, 있는 최소.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지? 이건 약제 농도상이다. 양농 쭉 올라와서 이때부터 피해가 없는 최대치 얼마? 노아엘, 그지? 쭉 내렸을 때 피해 생겨 노아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ODP, GWP, ALT 됐지? 요 두 개는 묶어서 23년에 이 방향이었다. 억제. 단시간, 그치? 시간만 따지면 단시간 10초, 60초, 1분이지. 나머지 봐줘라. 명명법은 좀 약간 조금 그래.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할론입니다. 할론은 한번 전원 정답 처리하다가 정의부터 한번 가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쌤은 할론 약재 좋아하는데 환경오염성만 아니면 이거만큼 좋은 것도 없거든. 그치? 가장 좋지. 이런 특징 비교해서 보자. 증기압이 낮냐 높냐 등등으로 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 준비해서 가보면 좋지. 구성물질 중 불소, 염소, 브로민. 그치? 플로린, 염소, 그리고 브로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 반응성은 플로린이 제일 크고, 그치? 소화 성능은 아이오딘이 제일 크고. 되겠지. 이렇게 읽어줘. 그 다음에 약제 1301211 2402 그치? 상온상압의 상태 같이 묶어서 나올 거니까 조심하고 분자식까지 외워줘. 그치?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저장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겠지? 환경영향성 첫 번째 ODP, GWP, ALT 선생님 아까 ALC 이거 다른 거야. 대기 잔존 연수는 길면 안 좋아. 작을수록 좋아. 오존층 파괴지수 낮을수록 좋지. 지구 온난화 지수 작을수록 좋지. 기준 물질을 체크하고 가자. 그렇지? 뭐 CFC11, CO2 이렇게 돼 있어. 확인해 줘라. 그 다음에 사용 제한 똑같지? 같이 한번 보고 가는 거. 됐구만.
그 다음에 분말일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말은 지금 나와 있는 정의 부분 잘 생각해 놓고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어. 그래서 요 분말할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해. 이 약재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약재의 주요 특징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 그치? 3종 분말의 주 소화 효과는 탈수타나 방진 이런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라고. 조건들, 유동성, 실리콘 코팅한다고 그랬다. 집중해라. 미세도, 미세할수록 소화 효과가 높아지진 않아. 그치? 그건 조심해야 했지. 소화 효과는 높긴 높은데 언제가 최대가 되느냐 이런 것들. 그치? 기존 시험에서도 한번. 그 다음에 침강 시험으로 고화되는지. 그 다음에 겉보기 비중으로 부피를 줄일 수 있는지. 겉보기 비중이 크면 클수록 약재의 크기가 불균형하거든. 그러면 많이 담을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해. 절연 내력 시험이 있구나 참조하고 온도 상승 시험도 있구나 참조하고 비누화 효과 넉다운 CDC 있어 묶어놓고 다 알지? 넉다운은 그렇지 뭐 10초 이내에 20초 이내에 무조건 불 꺼져 못 끄면 나가립니다 이런 거지.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해결하는 것은 수성막포를 섞으면 지속도 되던데 이런 거지. 되겠지? 금속 분말 요건 조심해서 봐줘. 고온에 견디고 냉각 효과 있고, 그치? 표면에 피복이 잘할 수 있는 거,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나트륨 소화기가 따로 있고, 그치? 마그네슘 소화기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보통 보면, 그치? 이번에도 그렇게 출시할 예정으로 아마 준비 중에 있어. 그 다음에 사용 제한 있는 거 한번 확인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얘에서는 1종, 2종, 3종, 4종, 그치? 제3종 분말 다몽색, 황색으로 돼 있고, 그렇지? 성분비 있고 몇 배 이상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뭐 과거에는 비슷한 성향인데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 성능비 100, 그렇지? 150, 4종이 제일 소화 효과가 높더라. 근데 이건 좀 조심스러운 게 단순하게 문제 내면 안 돼 선생님들이. 그렇죠? 이건 좀 플러스 이론인지, 그렇지? 왜 안 됩니까 하면 이게 만약 이런 거지. A급에는 뭐가 잘 꺼져 이렇게 나오면 그냥 말이 다 틀려지거든. 그래서 같은 소화 대상물이라는 것들을 가정을 해야 돼. 그렇지? 그럴 때 따져보니까 1종보다는 4종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해줘라. 그 다음 온도. 온도는 심화 과정인데 한번 볼 시점이다 라고 생각해줘. 되겠지? 넘어가서 설비로 갑시다. 설비에 대한 종류 다 알고 있지? 것들 쭉 다 봐. 그리고 요때 공부할 때는 소화설비 있고 요거 있고 이렇게 줄차려 보는 거지. 그렇지? 뭘 그 밖에. 그렇지? 그 다음에 사실 통보. 그 다음에 비난. 그 다음에 물 공급 저장.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소화기구 편입니다. 백황청무무. 그렇지? 일반 유류, 전기, 주방, 금속. ABCDK. ABCKD네. 이산화탄소 적응성 없어. 그렇지? 그 다음에 유류일 때는 전기화재 쓰면 안 돼. 금속은 써도 돼. 생각하고, 그렇지? 그리고 A급일 때 인산염료는 돼. 3종이지. 그런 개념으로 좀 정리해서 보면 되는 거지. 넘어가서 과제 분류 마찬가지다, 그지? 앞쪽에서 했던 거 같이 봐줘. 그 다음 소화기 능력 심화 부분입니다. A, B 1단 이상, 그치? 대형 10단위, 20단위, A, B, 그치? 능력 단위가 없어. 뭔요? C, D, K는 없어.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참고하성. 축압식, 가압식 있지? 축압식, 가압식. 그래서 축압식은 CO2가 질소가스가 들어가 있어. 보통 질소가스 많이 넣어. 압력계 눈금으로 해서 녹색 색상으로 해서 적정력으로 판단할 수 있지. 그치? 소형은 1단위, 대형은 어떻게? 앞에서 포강물 분할이 이산화탄소 268, 235 이렇게 배우랬지. 나머지는 했었고 그 다음 소화약제편 참고하고 간이소화연구는 이렇다. 넘어가서 소화연구 해보세요. 간이소화연구 팽팽 5, 8, 5마오 0.5단위 마오 삽
자동 확산은 세 가지 종류. 일반, 주방, 전기 설비. 나머지 없는 거는 없지. 그렇게. 설치 기준. 워낙 오래된 부분이라서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대형, 소형 20, 소형 20, 대형은 30. 보행거리다, 그치? 보행거리. 층마다. 그치? 그다음에 바닥 33제곱미터마다 또나 1.5m 이하에 설치하고 표지. 항상 표지는 보기 쉬운 곳이지. 다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표지를 1.5m 이상에 붙여도 돼. 나머지 실제로 이산화탄소하고 할로겐 함물만 뭐 무창층 지하층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거지. 능력단도 보고 가자. 공집 관문 장르의료 50. 그치? 내화 구조고 불준난으로 돼 있으면 불준난 그러면 2배 해라. 2배. 내용료 10년이요. 10년. 넘어갔어. 펌프 주변 쭉 다 했지. 쌤 다 설명한다. 풋 체크하면서 풋 밸브, 그치? 개폐 밸브, 지금 나와 있는 스트레이너, 연성계, 진공계, 플렉시블 조인트, 펌프. 그 다음에 플렉시블 조인트, 압력계. 그치? 왼쪽은 물올림 탱크 쪽으로 라인 돼 있고 쭉 가서 체크 밸브, 개폐 밸브, 수격 방지기. 왼쪽은 뭐 순환 배관이자 릴리프 밸브. 오른쪽은 성능 시험 밸브. 그치? 유량계 175%, 개폐 밸브, 유량 조절 밸브. 그 다음으로 충합 펌프 쭉 나와 있는데 확인해 보면 되고 별도 배관 올라갔구나. 그치? 2차 측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요 압력 챔버 쪽은 개폐 밸브, 맨 위에는 안전 밸브, 밑에는 배수 밸브, 그리고 압력계. 야, 그치? 옥상 수조 3분의 1이다, 그치? 뭐 개폐 밸브, 그 다음에 체크 밸브, 체크의 방향성 잘 정리하자. 그치? 그럼 쌤이 다시 한번 야, 이거 다 지우고 물은 어떻게 차 있어? 어떻게 가압돼 있는 것이 얼만큼 가압돼 있어요? 물 가압시킨다. 물 요렇게 요렇게 그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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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요렇게 됐습니다. 이해했지? 이렇게 해서 압력이 떨어지는 순간 압력 챔버 압력 수지가 눈치를 채고 야 펌프 돌려 되는 거지. 이해 잘 해놓고 그럼 질문이지. 자 여기 압력계는 압력 눈금이 얼마나 돼 있어요? 그렇지? 일반적으로 수원량이 요렇게 수조로 돼 있어가지고 연결돼 있으면 물 높이만큼까지 들어가지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압력은 없다. 조심해줘. 내려가서 갖다가 기능 풋밸브는 체크 됐지? 나머지는 되고 풋밸브, 개폐 밸브는 이렇고 게이트와 버터플라이 글로브가 있는데, 그렇지? 여기 지금 개폐 표시형 등등. 버터플라이는 쓸 수 없다. 펌프 비축. 너무 많이 복잡하네. 됐고 스트레는 이물질 제거. 이물질 제거. 그 다음에 연성계 진공계 위치고 내용이다. 나머지는 펜심 레듀션은 참고해서 봐놓고 펌프는 원심 볼리트 펌프 쓰고요. 쭉 됐지. 릴리프 밸브는 외워주고 가라. 순환 배관 릴리프 밸브 20mm 체질 압력 미만에서만 작동해. 이렇게 펌프를 보호할 수 있지. 성능 시험 배관. 나머지는 갔네요. 기동용 삭제 장치도 갖고 등등등. 갔어. 수계 공통. 부합일 때 필수. 물올림, 풋, 그리고 연성계, 물푼년. 약간 항상 연자 붙으면 욕 같고 그지. 물품진 이렇게 하든지. 봐줘. 그다음에 압력 청장치는 개라고 부르는 거지. 압력계는 플러스, 연성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진공계는 마이너스만. 됐고, 그지. 어떨 때 설치 안 할 수 있습니까? 주의. 펌프와 체크밸브 사이. 완충작용, 압력계 물음장치, 릴리프 성능시험배가 다 있더라는 거지. 됐고. 충합펌프 역할, 보충수죠. 명판에 이런 것도 표시되어 있다. 기동용 석개폐 장치. 나머지 게이트 밸브, 개폐 밸브 됐고. 순환배관, 릴리프 밸브 앞쪽에서 중요하지. 됐구만. 그 다음에 성능시험 곡선. 원래는 성능시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만. 그지? 그랬었는데 정리하자면 양정은 감소하고 동력은 증가에 따라서 어떻다.
유량 증가하면 그래야 되는 거지. 양정은 감소해. 동력은 증가해. 효율은 운전점이 가장 높아. 그지? 쌤 효율이고 효율. 됐구만. 넘어갔어. 성능시험 175%. 그지? 요거 이제 외우가. 라이징 하지 라이징. 140 초과하지 않고 151대 65% 이상 종합학번은 제외돼 있다. 성능시험 할 때 수격 이런 거 다 조심해라. 나머지는 보면 되겠지. 공동 펌프 이상 현상 무조건 나오지 시험에. 공동은 그렇지. 얘네들은 항상 물은 그렇지. 기본적으로 증기압이 있단 말이지. 포화증기압이라고 보통 부르는. 얘네들은 기체가 되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근데 대기압이 누르고 있으니까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내부 압력이 뭐가 커지게 되면 뭐보다 낮아지게 되면 기화되는 거야. 그렇지. 대기압보다 증기압보다 낮게 만드는 거지. 한번 잘 이해를 한번 해줘. 그 부분이 약간 처음에는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는데 이해를 하면 조금 좋아. 근데 지금 늦었기 때문에 배워. 증기압보다 낮아져 가지고 기체 생기는 거다. 어떻게 생깁니까? 그렇지? 지금 대책은 뭡니까? 대책은 길이 짧게, 광경 굵게, 유속 느리게, 굴곡부 없게, 그렇지? 흡입 양정 작게, 그렇지? 요거 유속 느리게 마찬가지다. 구현 부속이었네. 그렇게 딱 정리. 보통 이제 쌤이 시험 문제상으로 나눠줬던 뭐 양흡입 펌프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 또는 수조를 뭘로 압력 수조를 쓴다든지, 그렇지? 그렇게 딱 하면 밀어주는 힘 자체가 좋아져 가지고 덜 생긴다라는 거지. 잘 이해해줘. 수격 23년 기출이다, 그렇지? 묶어서 정리하고 맥동 이거 잘렸네. 토출량, 진공계, 심하게 흔들림, 선정, 그리고 이 지금 부분들 토출력 직후에 될지 이런 것들 있다, 그지? 추가 자료가 많았었으니까 확인해주고 압력 세팅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유효 수량의 의미는 요 사이 일반 배관과 소화 배관 사이의 부분들. 방수 압력 측정일 때는 반드시 제한 요건이 이렇게 돼 있어. 직각으로. 요거 좀 조심해서 봐주라. 펌프를 겸용으로 쓰려고 해. 그지? 그러면 토출량, 수원량은 합산량이고 양정은 큰 값이 되는 것이. 되겠지? 그 다음에 됐습니다. 옥내외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 여기서 쌤 한마디. 근데 이것들은 근데 이거 이론으로만 따져보면 그냥 기준계수는 다들 2개로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아. 이게 실무하고는 너무 달라져가지고 시험에 내기는 버거울 것 같아. 그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근데 청답변을 시험을 위해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갑시다.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나오면 감론을 봐. 근데 근거법을 따졌을 때는 그건 기준 아닙니까? 하고 또 다 싸울 수 있어. 왜? 세부 기준 안 나온다면서. 그래서 낮은 층을 내든지 낮은 층으로 가든지 아니면 싸울 수 있어. 0.17에서 7까지 감압장치 130이고 5개는 350, 20분, 40분, 60분이지만 5개는 항상 20분으로만. 토출량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층의 개수. 그러면 결국은 펌프는 쌤이 260이 최대입니까? 그렇게 돼버렸어. 짜증나. 지금 성능인지 설계하는 사람들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바보 병신을 만들고 있는. 예의 짜증나. 수평거리 15개는 40m. 나머지 이거 어렵다. 다 넣고. 그렇지? 유속 제한 40mm, 소수 15mm, 5개는 65mm. 나머지 봐주게. 스프링클러 쪽에 나오기 좀 쉽지 않아. 넘어갔어. 가압송수장치 용어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4가지 방식 쓰지. 고가수조, 압력수조, 펌프 방식, 가압수조. 어떤 게 더 신뢰도 제일 높니? 고가수조. 고가수의 단점은 최상층에서 방사압이 나올 만큼의 높이가 필요하더라. 그게 최소 몇 미터? 17m 손실이 없는다는 가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설치 면제 제외 참고하세요. 이산화탄소는 보고 갔으면 좋겠네. 그지? 그 다음 감압 방식. 이거 빠졌어. 이것도 좀 빠졌네. 쌤 그림 그린다. 고가수조 2개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자, 수조 하나. 이거. 수조 하나. 그 다음 수조 하나. 엄청 쉬워.
이해했지? 그래서 끝에다 소화전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줘. 그래서 고가수조 저층부 고층부를 구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지? 여기서 한번 좀 더 어렵게 이거는 시험 안 나온다 가정할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은 요 방식 쓰는데 그럼 지금 요 펌프 제일 왼쪽에 있는 말단의 계통별인 부분은 이 펌프는 맞자 어떤 상태짜리 펌프를 갖고 와야 됩니까? 고축용입니까? 저축용입니까? 고축용 갖고 와야 돼. 고축용. 그러면 이거 보자. 두 번째 거는요. 이건 저축용, 이건 고축용. 저축용, 고축용이란 말은 이게 100m짜리 펌프다라고 고층이라고 하면 저축용 50m만 있으면 되고 이건 100m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 다음 요것들은 둘 다 저축용만 있으면 돼. 이건 50m만 밀어 올려주면 되지. 왜? 50m 받아서 올리는 거니까. 이해했지? 요까지만 보면 돼. 됐지? 그 다음 압력 배관, 배관에 대해서 압력이 견디는지 많이 이런 것들 자세히 안 나와. 우리는 아직까지.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는 방수 압력 관련해서, 그치? 헤드 종류들 외우고 가세요. 조기 반응, 측벽, 건식, 그치? 화재, 조기, 진압형 등등등. 헤드 있으니까. 조금 조심, 반원상. 그치? 헤드의 구조 중에서 디플렉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 입자 크기 패턴 결정하는 거. 감열체 종류는 두 가지, 퓨즈 브링크, 유리볼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리피스는 방수구의 직경을 얘기하는 거거든. 방수구 직경은 80짜리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1메가파스칼을 쏘면 기본적으로 80 rpm이 나온다라는 거지. RTI, 그치? 요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건 같은 온도인데 조기 개방된다는 뜻이야. 같은 온도 줬는데 조기 작동하는 게 있어. 왜요? K 값이 작아서 그래요. K는 RTI 값이 작아서 그렇지. 낮으면 온도 상승률이 높아져서 조기 작동한다. 됐지? 조기 반응형 헤드를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 한번 봐줘. 습식과 고압식에 설치하래. 기준이 세부 기준이 이제 좀 바뀌었거든. 우리 시험엔 안 나온다. 그치? 상향식 이거 질문이 몇 번 나와가지고 상향식은 습식 부압식 외에 설치해라. 그치? 상향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습식 부압식은 상향을 쓰든 하향을 쓰든 상관이 없어. 근데 전제 조건 있잖아요. 이거. 습식과 부압식은 동파울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라고 하는 게 이건 대전제란 말이야. 습식과 부압식 안에 물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동파되는 장소에 설치하면 되겠어라고 다시 반문하는 거지 쌤은. 동파 우려가 없으니까 상하향이 구분이 없이 해라는 거고 나머지 헤드들은 그치? 평상시는 내부를 비워놨지만 공기가 차든지 아니면 대기압이지만 물이 고이는 곳들이 있단 말이지. 대표적으로 뭐야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죠. 배관에 요렇게 헤드 설치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그럼 헤드가 2차 측에 물을 한번 공급했다가 뺐더니 물이 얼만큼 남아있습니까? 물 색깔 녹색으로 한번 해보자. 녹색으로. 요만큼 물이 찬단 말이야. 이게 물이 이만큼 차져 있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동파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 헤드를 어떻게 바꿔주라고? 드라이 펜던트로 바꿔줘. 아니면 이 헤드는 물이 빠져나가는 개방형 헤드라. 아니면 이 환경 자체가 동파가 안 된대. 세 가지. 그래서 뜨동계 이렇게 외우는 거야. 뜨동계. 되겠지? 가지배관, 교차배관 나머지 확인하고. 요것들은 기준 문제지만 스프링클러는 절대 토너먼트를 해서는 안 돼요. 토너먼트는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나머지 읽어보고. 그치? 교차배관, 시험장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고. 요거 스키핑 현상이라는 게 있어. 인접돼 있으면 멀리 떨어진 놈이 먼저 작동하는 거. 그래서 가까운 놈이 불을 못 끄고 확대되고 난 다음부터는 안 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지. 나머지는 봐. 유수제어 밸브 약간 핫플레이스다, 그지? 건식, 습식, 준비작동식, 패들형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 구조로 보면 잘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잘 안 틀리게 되긴 하지. 그런데 의외로 조심해서 안 보면 틀릴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해. 습식, 준비작동식, 건식.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요 지금 동작 원리들 보고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작동되는 거구나. 요즘에는 이렇게 좀 뜨고 있으니까. 넘어가서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비 비교해보자. 그치? 다시 한번 지금 나와 있는 개폐 밸브가 몇 개입니까? 이것들은 큰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하고 2차 측의 상태로 밸브 명칭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가압수, 압축 공기, 대기압, 그 다음에 부압수. 그치? 헤드 어떻게 돼 있어? 그치? 헤드는 일제살수식 개방형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감지기, 준비작동식으로 세 놈 다 설치해야 되죠. 특이점 외에는 단일 감지기 설치하면 됩니다. 자율화 방식 안 해도 되고. 수동 조작함, 감지기 있으면 무조건 해야죠. 감지기 못 믿잖아요. 되겠지? 나머지는 시험장치, 테스트는 해봐야지. 헤드 깰 거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습관. 그리고 특이 용어, 리타딩 챔버가 뭐예요? 되겠지? 그 다음에 플라이밍 워터 이런 것들 말 들어보고 요즘에는 약간 간부 때 보니 조금 더 어렵거든. 그래서 엑셀레이터, 물기둥 현상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요 용어들은 여기 거라는 거. 되겠지? 그 다음에 솔밸브. 솔레노이드 밸브는 시간 지연이 없다. 여기서는 그치? 가스기에서는 시간 지연이 생겨. 나머지는 됐지. 그렇게 봐주시고 넘어갔어. 이산화탄소 개통도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는 안 나온다. 그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류들이 있고 약재에 대한 방출 방식은 암기하고 저녁, 국소, 호스릴 됐구만. 그리고 신부화제와 표면화제가 가스기에 나와 있어. 그죠? 암기해줘. 나머지 됐구만. 요 개정법인데 기준이라서 약간 회의적이 있지. A의 1.2, B의 1.3, C급은 A의 1.35야. 조심해줘. 나머지는 기동 방식 같고 충전비, 충전 밀도는 들어오는 용어 중에서 밀도 용어 생각하면 되지. 밀도는 뭡니까 하면 최적분해 중량이잖아. 됐지? 기동 용기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 저장 용기 애매해. 시험 문제는 흔히 많이 풀어봤지만 우리가 그렇지? 그 다음에 솔밸브 기능들. 선택 밸브가 2개 이상일 때, 방어구가 2개 이상일 때 선택 밸브 맞지? 압력 스위치 하면 누가 따라와야 됩니까? 라면 방출 표시등. 그렇지? 나머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이게 좀 많이 심하라가지고. 그렇지? 시각, 경고 표지, 공기 호흡기, 부치 발생기. 그 다음에 포수화 설비 좀 어려워졌어. 그렇지? 라인, 프레즈, 범프, 프레즈 사이트. 그렇지? 라인, 벤처리 작용. 그렇지? 시설이 간단한 만큼 이동식, 간이 소규모, 압력 손실이 커. 높이 제한이 있어. 그렇지? 얘네들은 빨아 올리는 정도가 흡입 높이 있잖아. 라인 프로포션은 어디가 그려져 있니? 이거 요 높이죠, 요 높이. 요 높이가 제한이 된다고. 요까지 정도 되겠다, 그지? 약재. 그래서 약재의 탱크가 너무 밑에 있으면 빨아 올리기 힘들다는 뜻인 거지. 이해됐지? 유량 범위도 약해. 쓸 수 있는 범주도. 프레저. 벤츄리 작용과 가압수. 좀 더 수월해졌지. 압력 손실이 좀 더 줄었어. 그치? 흡입 가능 높이 높아졌지. 밀어주니까 밑에서. 유량 범위도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그치? 국내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됐지? 도달 시간이 약간 지연이 됩니다. 그치? 잔량이 남아. 경막이 필요하다. 그래서 압송식 쓰는 게 좋지. 그 다음에 펌프. 요거지. 물 일부 보내고 등등등 나와있지. 손실 적고 보수 용이하고 화학소 방사. 그치? 압력 손실이 이렇게 해서 발생될 수 있을 거다. 등등등. 프레스 사이드 프로포셔널. 그 다음에 경납고 대규모 유류. 나머지는 확인하고. 되겠지? 마찬가지다. 넘어갔어. 요것 또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나와 있는 게 1형, 2형,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한번 딱 줄 쳐놓는 거지. 요렇게 딱 했었을 때 요까지 딱 하면 상부주의, 밑에는 하부, 그렇지? 요거는 표면화, 반표면화 되겠지? 탱크는 다 똑같습니다. CRT 탱크지. CRT 주입하는 건 그렇죠? 홈통 통계단이 있으면 1형. 그 다음에 반사판이 있어. 디플렉트 있으면 2형. 그치? 그 다음에 밑에서 집어넣는 거니까 보고. 나머지는 됐어. 똑같은 게 시험에 최근에 나왔을 때문에. 그 다음에 특형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FRT, 부상지분형이라고 얘기한다. 그지?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굿돌이판. 한번 보면 되겠어. 굿돌이판이 주고 엄청 커. 자탐입니다. 감지기 종류만 열심히 먼저 외워가자고. 감지기 종류. 세부적으로 많이 보가. 그치?
차동식 스포츠. 분포. 그래서 공, 기, 반, 공, 전, 반 이렇게 돼 있다. 됐지? 열감지기. 그 다음에 요나, 광전식, 산란광, 광량 증가, 광량 감소. 나머지는 됐구만. 그리고 경계구역. 기준 문제라 가지고 약간 회의적이지만, 그렇지? 준비만 했다. 한번 봐줘. 넘어가서 일반적인 특징. 그 다음 수신기 최근에 나왔었지. P형 수신기의 P형의 방식과 R형의 방식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P형은 공통신호, 접점신호, 실선 배선. R형은 고유신호, 통신신호, 통신선. 이렇게 돼 있어. 일대 다다, 그지? 다대 다도. 이렇게. 멀티? 다중전송 방식이거든. 다중전송. 그래? 그 다음에 요 지금 주적 최근에 한 이슈 같은 것들인 거니까 보고. 중계기에 대한 기능 공통을 고유를 공통으로 바꿀 때 쓰는 거지. 발신기들 발신기 누르면 수신기에서 뭐가 뜨냐 이런 것들 있지. 봤으면 좋겠지,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각 경보기 약간 이 개정됐거든. 그래서 뭐 그 개정이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딱 돼 있어. 이게 뭡니까? 하면 리튬 이온 배터리 말고 리튬 배터리 공장에 시각 경보 장치를 설치하게 됐거든. 2에서 2.5 됐구만. 됐어. 그 다음에 쌤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왜 안 나오는지 몰라 아직까지. 10층, 15층, 일반 건축물 10층, 공동주택 15층 이하는 전층이 작동돼. 발직 되겠지? 요렇게 딱 봐놓고. 그 다음에 이건 또 기준 문제니까 이런 거 다 안 나와. 이거 왜 안 뺐지? 어이씨. 아쉬워서 안 뺐나.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보고. 안 나왔나? 이거 왜 안 뺐지? 나오면 혼내야지. 정의 부분이지. 정의 부분 4층. 그치? 연속적. 자료 형태. 그치? 공개하기 전부터 약간 조금 중요하게 봐줘. 나머지는 됐구만. 요것들도 심하긴 한데 기준 문제이긴 함지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래 기준 문제긴 해. 그래. 근데 설치 기준 마찬가지로 굳이 뭐 넘어갔어. 개정 기준이라서 찝찝하지만 장소가 이제 표시되기 시작했다는 거지. 원래 선생님이 이제 감리 업무를 주로 보다 보니까 공기호흡기나 이런 것들을 놔야 되는 건데 어디 놔야 돼? 몇 층에 놔야 돼? 이런 것도 정확하지 않는 거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로비에 놔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객실층에 놔야 됩니까? 이런 것들 고민인 거지. 그래서 이게 나왔어. 확정되어진 거지. 그렇지? 실관 5병입니다. 100명 이상의 영화관과 대규모 점포, 지하 역사, 상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고. 기타 사항들 확인하고 그 다음 피난구 유도 등 뭐 하는 건지 한번 딱 봐놓고 특이점은 뭡니까? 색상 한번 정리하면 되지. 색상 이렇게 됐을 때 요거 한번 보고 갖고 녹백 백녹 1.5 이상 1.0 이상 이하 이런 것들 계산 문제까지는 나오지 쉽지 않지. 나머지는 똑같이 보고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앞에서 본 거하고 좀 닮았다 그지. 이거는 설치 위치 나오진 않고 그치? 보행 거리 얼마마다 나오라는 것들 나오지. 됐고 제한 설비 요만큼 묶어서 가면 되겠고 그치? 파란색은 쉽지 않지. 기준 문제니까 요건 보고 가라. 1종은 2종은 송이구나. 나머지 부속실 제한도 좀 나오기 쉽지 않지. 됐구만. 생각외로 좀 간단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는 맞지. 그런데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놓치지 않고 열심히 봤으면 좋겠네. 그렇지? 요 세 가지만 하더라도 20개는 무조건 맞추니까 20개 맞춰서 한두 개만 더 하면 거의 퍼펙트하게 합격을 해. 그렇지?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과목들의 요 세 가지가 핵심을 다 실어가지고 에너지 다 실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해. 틀린 글자 있으나 오타 같은 것들이 보이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좀 줘. 같이 논의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도 무한 응원하고 있다. 그치? 파이팅이요.